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만들었는가? 부모님은 나라는 인간을 만들었다.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나라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람이다. 내가 입은 옷도 신는 신발도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만든 음식으로 먹는다고 해도 그것에 사용된 재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 내가 쓰는 언어, 내가 아는 지식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마음, 우리의 행동까지도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어린 아이를 잘 살펴보면 부모님이 하는 말들을 잘 따라한다. 생각도 부모님을 닮아간다. 그리고 커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닮아간다. 정작 내 스스로 나를 만든 것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힘들다.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 하면 스타일을 바꾼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도 어쩌면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방식일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만들었는가? 이것은 청소년기에만 생각할 게 아니다. 진짜 그 물음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람은 바로 어른들이다. 성인이 되면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간다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90%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 남들이 좋다는 집, 남들이 좋다는 차, 남들이 좋다는 직장, 남들이 괜찮다는 사람, 남들이 괜찮다는 책, 온통 남들에 휘둘려 하루를 살고 인생의 길을 선택한다. 어린 아이들은 친구한테 나쁜 말을 들으면 같이 욕을 하거나 울어버린다. 그리고 선생님에게나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그 아이가 나쁘다고 이른다. 그러면 어른들이 잘 타일러주거나 나쁜 아이를 대신 혼내주기도 한다. 하지만 어른이라고 해서 다를까? 회사나 모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친구들과 같이 욕을 하기도 한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혼자 울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한다. 몸은 컸지만 성인이 되어도 내 안에 있는 마음, 생각은 아이와 비슷하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마음이 아파지고 부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도 한다. 누군가 칭찬해주면 마냥 즐거워하다가 누가 나쁜 말 한마디 하면 금방 기분이 나빠진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 생각이 들면 일단 화부터 내고 본다. 불을 붙여주면 열심히 타오르다가 욱 하고 바람을 불면 금방 꺼져버리는 촛불과도 같은 인생을 산다. 좋은 일, 좋은 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쉬운 일, 돈을 많이 버는 일, 그런 것이 아니면 일단 무조건 피하고 보려 한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어긋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겪었을 때는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해준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일을 겪었을 때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괴로워하면서 헤어나오기 힘들어한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괜찮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 의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잘 나누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받으려 하고 내가 좋은 것을 주는 데에는 인색하다.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남이 받을 불행을 조금 덜어주는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남보다 강한 인내를 가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뚱뚱한 여자가 괜찮은 남자랑 지나가면 여자가 돈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랑 지나가면 남자가 돈이 많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보기 때문이다. 남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될 것처럼 말하면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 나에게는 꼭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갖는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두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것이 나에게 온다. 그런데 그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조건 나만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끌어당김이 법칙의 어긋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행운이 오길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의 행운을 빌어야 나에게 행운이 온다.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줘야 내가 편해지고 잘 살게 된다. 우주의 법칙은 몇 세기를 걸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남에게 좋은 소리를 안 한다면 분명 나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악담을 들을 것이다. 그 일이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다. 무조건 그날이 오긴 온다.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채널에 좋지 않은 말이나 댓글을 달았을 때 주인장을 위한답시고 되받아쳐 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생각, 마음 등은 모두 우리의 에너지로 만들어진다. 그런 좋지 않은 것에 내가 좋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쁜 것에 끌림당했다는 증거다. 내가 그 사람의 나쁜 끌어당김에 지배당했다는 것이다. 그런 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 부정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은 무시하면 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싸놓은 똥을 보고 냄새가 얼마나 구린지 가까이 가서 맡을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그 냄새가 배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게 냄새가 없는 언어라는 이유로 잠깐 착각을 한다. 말이라는 것도 달리 보면 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맡을 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딱 좋은 시기를 소장하고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며 산다. 내가 20대 때는, 내가 30대 때는 한참 젊고 이쁘고 멋있었던 때, 소주 몇 병을 마셔도 끄떡 없었다는 그 시절. 이야기의 반 이상은 과거의 이야기다.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이나 내가 젊었을 때의 시절만 운운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의 과거다.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미래에서 바라보는 지금이라는 과거는 여전히 흑백이다. 왜 과거에만 빠져서 현재를 흑백으로 사는 걸까? 미래에서 돌아보는 지금을 가장 찬란했던 순간으로 만들면 안 되나? 40이 넘으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40이 넘었다면 지금 거울을 보고 생각해보자. 정말 과거에 내가 행복했던가? 웃어서 생긴 주름 말고 화내서 짜증내서 생긴 주름이 혹시 더 많지는 않은가? 내 주변에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나를 돌아봐야 할 때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지냈었나?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 주변에 자꾸만 나를 속이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가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지, 나라는 인간이 나에 의해 살고 있는지 남에 의해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깨달음은 무언가를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내 안에 있다. 쇼츠 영상으로 장난 같지만 장난이 아닌 영상을 하나 올려보았다. 상대방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방법이라는 영상이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냈고 어떤 사람은 웃었다. 그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본 말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았다. 진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깨달음은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다. 그러한 깨달음은 내가 얻고자 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 어디서든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짜증으로만 받아들이면 세상은 이해 안 가는 것 투성일 것이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와닿았다. 나뭇잎이 휘날리면 자기가 잘나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는지 아는데 그건 바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바람이 없으면 다른 곳에는 날아갈 수도 없다.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없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의지. 닥친 불행을 피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깨달음. 남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닌 나의 선택에 의한 마음. 남의 나쁜 기운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법의 깨달음.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도 살지 말며 현재를 제대로 사는 깨달음. 행복은 내가 나를 위해 구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깨달음. 이러한 깨달음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거나 학원을 들어야 성취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올려진 1억 긍정 마인드셋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곧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